여러분은 첫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인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가까이 마주하게 될 때 큰 충격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보다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고 깔끔히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깨끗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특징은 사람의 외모 중 가장 중요한 모발이식, 기술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독보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며 세계 각국 의학계조차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매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머리가 지속적으로 빠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딸과 함께 한국으로 온 독일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딸의 머리가 계속해서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연 접수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카밀라 씨의 이야기와 커뮤니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소중한 딸,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카밀라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10살 딸인 율리아를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돌아가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율리아는 저와 남편에게 에너지를 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율리아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율리아의 머리카락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져나가는 소아 탈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탈모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율리아의 희귀한 탈모성 병에 대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딸의 탈모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 매일매일 모든 방법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율리아의 머리카락은 두피의 표면이 보이는 수준으로 머리카락이 사라져 있었는데 저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심각한 탈모 상태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율리아의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니란 생각이 지금의 심각한 탈모 상태를 만들어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율리아도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했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후 친구들이 머리가 하얗다며 비웃었다며 제 앞에서 울 정도로 저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는 독일의 주요 도시들에 있는 대형 병원을 찾아가서 어린이 탈모와 성장에 관한 논문을 쓴 몇몇 대학 교수들에게 정밀 검사를 받았고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일반적인 탈모와는 매우 다른 증상이 딸의 두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다행히도 두피를 제외한 다른 부위의 털은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신체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선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율리아는 머리카락만 지속적으로 잃는 특이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머리를 밀고 모자를 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신체적인 차이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다행스러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차 꾸미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시기에 있던 딸에게는 언제까지 머리를 밀고 모자를 쓰며 다닐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밀고 모자를 쓰는 것에 대해 래퍼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좋아했지만 결국은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과 불안으로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유명한 독일 의사들과 두피 관련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았지만 어떤 전문가도 효과적인 해결책이나 긍정적인 답변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율리아의 상태를 주목하던 한 피부과 의사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의 원인은 두피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율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모근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는 희귀한 선천적인 질환이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와 함께 이러한 증상은 서양인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희귀한 질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결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새로운 모근으로 이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머리를 이식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 피부과 의사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그 의사 또한 수년 동안 모발 이식 과정을 지켜봤지만 현재 독일 모발 이식 기술은 성인 남성이나 성인 여성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의사들에게 상담을 해볼 예정이지만 현재 상태를 딸에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의학 기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수한 수준을 자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독일의 모발 이식 기술력은 어린이에게 머리를 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중년 여성인 제가 율리아와 같은 증상이 생긴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율리아는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으며 다른 딸들의 엄마들이 예쁘게 머리를 묶어줄 때에도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가족 모두 힘들어하고 지쳐갔습니다. 몇 달 동안 상담을 진행한 의사들은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희 휴대폰에 헤이델베르크 대학에 있는 교수라며 율리아의 두피 상태와 모발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고 답했고 저와 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그 교수의 사무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율리아의 두피 상태를 확인한 교수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발 이식은 가능하지만 다른 모발 이식보다 훨씬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독일에서는 이러한 수술, 구배,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오히려 한국이 모발 이식 분야에서 독일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모발 이식 교수가 있는 곳으로 가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사진을 찍어 해당 교수에게 보내놓을 테니 더 많은 정상 모근을 잃기 전에 한국으로 가는 것이 희망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지만 제 딸인 율리아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와 율리아는 헤이델베르크 교수의 도움으로 한국의 모발 이식 전문 교수와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딸을 진단해준 한국인 교수는 조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새로 개발된 한국의 모발 이식 시술을 적용한다면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율리아는 약 2개월 뒤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바로 그 교수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율리아를 진단한 한국인 교수는 율리아의 증상을 한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모발 이식 기술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천천히 모발 이식을 진행하고 관리해 준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모발 이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므로 지금부터 한국에서 장기적인 정착을 위한 방법을 찾거나 딸의 학업 준비를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조언했습니다. 그 한국인 의사는 모발 이식 기술에는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율리아의 두피와 관련된 모발 이식 상담뿐만 아니라 딸 아이의 관리 방법과 중요한 학습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일에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대부분 놀란 듯한 반응을 보여주며 두피만을 살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인 교수의 따뜻한 대접과 말투, 행동은 저와 딸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게 했습니다. 율리아도 앞으로 진행될 과정을 잘 참아낼 수 있다면 단발머리라도 좋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모발 이식은 효과적이고 율리아에게 매우 부드럽게 작용했습니다. 모발 이식을 진행한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는 모낭 전체를 옮기는 방식으로만 모발 이식을 진행하고 있어 어린 나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한국에서 개발된 접착제를 사용한 모발 이식 방법은 어린 나이에도 잘 들어맞는 수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과 한국의 의학 분야에서 기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율리아가 2번 다시 긴 머리를 갖게 될 수 없었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총 8번의 모발 이식을 진행했고 처음 몇 차례는 한국과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며 수술을 진행했지만 수술이 진행될수록 주기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독일과 한국의 생활 차이에 매일 놀라워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은 율리아가 혼자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길거리는 매우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아이 혼자 다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율리아 혼자 병원에 다녀오는 것은 저한테도 매우 많은 여유 시간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율리아 그리고 뒤늦게 한국으로 오게 된 남편까지도 점차 안정된 생활을 완성해 나갔죠. 처음은 그저 딸의 머리를 복구시키기 위해 아무런 사전 조사도 없이 한국에 도착했지만 한국에서 살게 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가족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율리아의 머리는 외부 활동을 하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길어지게 되었고 처음 율리아와 함께 모자를 벗은 채로 한국의 놀이공원을 방문해서 놀았던 기억은 지금까지도 저희 가족에게 제일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 딸 아이의 머리카락을 찾게 해준 한국인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한민국의 모발이식 기술이 한 소녀의 아름다운 인생을 찾아주었다고 생각되는 기분 좋아지는 사연이네요. 저희 감동박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내일도 사연박스가 도착합니다.